지금 뭐 영상 하나 간단하게 뭐 찍어볼 건데요. 공인중개사. 이 공인중개사가 이 돈 버는 방법, 구조에 대해 설명드릴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,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시켜주고 그 사이에서 소정의 어떤 보수를 받는다. 그래서 연결 대가, 뭐 소개 대가, 뭐 물건 보여주는 대가 이렇게 해서만 돈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모든 업계가 다 그렇겠지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많이 있어요. 우리 일반인들을 모르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. 공인중개사가 돈을 버는 구조는 첫 번째로는 중개보수가 압도적으로 크긴 커요. 이게 전체 중에 한 80%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중개보수가 저희가 보시면은 0.9% 내에서 이내에서 협의하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협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정해져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당사자들 그러니까 계약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최대 0.9%까지만 받게 되어 있고 그 밑으로도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중개보수를 그러면은 이제 뭐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오피스에 따라서 이게 최대 범위라고 하는 0.9가 전부 달라요. 0.6이 될 수도 있고 0.7이 될 수도 있고 0.5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물건에 따라서 토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0.9를 받는데 물건에 따라 달라요. 종류에 따라 다르고 아무튼 이내 협의라 그랬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상을 받을 수 있는가?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초과를 얘기하는 거예요. 초과. 그래서 어떤 물건의 중개보수 법정 수수료가 0.9%인데 공인중개사가 2% 달래요. 혹은 3% 달래요. 1.2% 달래요.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을 때 이거 줘야 됩니까? 라고 물어보면요. 줘도 됩니다. 줘도 되는데요. 문제는 0.9%라고 하는 이 법정 수수료를 넘어가는 순간 이게 민법상 얘기하는 강행규정 위반이에요. 특히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법규 위반이거든요. 효력법규 위반은 해당 사안이 전체적으로 절대적 무효예요. 절대적 무효. 그래가지고 얘가 예를 들어서 2%를 지급을 줬다. 그래갖고 원래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내가 25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나머지 100, 200에서 100을 뺀, 그러니까 이제 지급한 금액에서 법정 보수를 뺀 나머지 초과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. 150만 원이 되겠죠. 이거 부당이득 반환 소송 걸게 되면은 이거 무조건 받아낼 수 있습니다. 아, 너무 옛날에 했는데요. 상관없어요. 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결국 무효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뭐 어제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이제 무효에 대한 소송 확인은 저 제착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아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? 그 기간 동안에 150만 원이라는 돈을 예금에 넣었으면은 예금 이자가 붙었겠죠. 그런 어떤 것처럼 일반적인 그 저희가 기회비용이라고 뜻하는데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까지도 모두 받아낼 수 있고 심지어 소송을 건다 그러면 변호사비라든가 인지세라든가 이런 것들 들잖아요.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100%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왜냐하면 절대적인 저희가 법률에서 지켜야 되는 효력법규이기 때문에 그걸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씌울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초과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는 그런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제 이 공인중개사가 그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행정 형벌을 받게 됩니다. 징역 또는 저희가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. 징역까지는 안 가는데 벌금형 세게 맞습니다. 크게 맞아요. 그리고 업무정지라든가 이제 그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역으로 기회 삼아가지고 뭐 또 다른 협상을 할 수 있겠죠. 뭐 그건 상상은 자유입니다. 아무튼 이제 중개보수라는 게 대표적으로 한 80% 정도를 일반적으로 차지하고 뭐 이제 초과보수를 얘기하시는 중개사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뭐 대형 중개법인이라든가 컨설팅 업자 끼고 있으면 전부 다 당합니다. 그러니까 잘 알고 계세요. 이제 공인중개사 법을 공부를 하진 않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법정 중개보수를 넘는 어떤 그런 중개료를 달라라고 하면은 전부 다 소송 걸면 100% 이깁니다. 절대 질 수가 없어요. 1% 확률로도 질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어떤 수료가 있냐면 소개 수료가 있어요. 이게 한 15% 정도 차지하는데요. 자, 공인중개사가 뭔가 뭐 대상물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을 중개한다 그럴게요. 주택을 중개하면은 임차인이라든가 매수인 입장에서 집을 중개를 딱 받으면은
헌집,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집을 받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아직 내부가 다 정리가 안 돼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거나 뭔가 공사가 필요할 거예요.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기를 쳐야 되거든요. 등기하려 그러면 법무사 같은 거 당연히 써야 됩니다. 그 매수인 취득세 같은 거 처리하고 자금 출처라든가 그런 것들 좀 깔끔하게 하고, 그다음에 절세 같은 거 이제 혜택 받아보려면 세무사 또 필요해요. 그래서 중개 서비스에 연계되는 서비스, 예를 들면은 법무사, 세무사, 이삿짐, 그리고 뭐 이제 가전가구, 또 뭐 있어요? 대출 같은 거 있죠. 대출 같은 거 다 연계 받거든요. 이 공인중개사가 이런 걸 추천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머리에 얘네들 소개수수료 받고 이거 하는구나, 그래서 그 특정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일단 머릿속에 박아 놓으십시오. 그러면은 그 원가가 전부 다 계약 의뢰인한테 전가가 됩니다. 전가 되면은 그 비용 부담 전부 다 자기들이 독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서비스의 질 자체는 논할 수는 없더라도, 좋고 나쁨을 논할 수는 없더라도 전부 다 원가의 비용 인상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 일반적인 정상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출 같은 것도 저희 KB국민은행 대출은행 잘 상담하는 사람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연결시켜 드릴까요? 공인중개사가 이 얘기 하는 순간 쟤네 지금 대출 연계 수수료를 받고 있구나. 0.2% 받아요 보통. 그러니까 만약에 6억짜리 대출을 연계시켜 주면은 0.2% 수수료 받다 보니까 그 금액이 벌써 얼마예요? 2%만 잡아도 1200만 원이고 0.2% 잡으면은 120만 원의 부대 수료가 들어오는데, 이거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. 예를 들면 뭐 이제 이삿짐 같은 거 연결시켜 준다. 이삿짐 소개 비용 같은 거 있고요. 뭐든지 다 소개시켜 준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다 소개 수수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사실만 알고 계시고요.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인테리어 같은 것도 있어요. 이걸로 잘 남겨 먹는데, 이게 예를 들어 상가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들 구하시는 분들, 또 이제 주택 같은 거 인테리어 한번 화려하게 기깔나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또 소개를 시켜줄 겁니다. 여기 인테리어 잘하는데 여기 한번 해보세요. 여기 인테리어 지금 저랑 고정적으로 제가 다 계약시켜드리는 분 소개시켜드리는데 되게 잘한다고 소문났어요.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잘해가지고 소문난 게 아니고요. 걔네들이랑 연결이 돼 있고 추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.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상가 사무실 기준으로 한다 그랬을 때 한 100평짜리, 뭐 이제 시설마다 달라요. 상가의 종류가 뭐냐, 운동시설이냐, 어떤 사무실이냐, 또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고급스럽게 할 거냐, 저렴하게 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, 그 인테리어에 대한 소개수료로 많게는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의 부대 수료가 발생합니다.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 뭐 3천만 원 가지고 25평 꾸미기는 좀 어렵고 한 5, 6천 드려야 되는데, 5, 6천짜리 인테리어 소개시켜 주면은 중개사한테 한 300만 원 떨어져요. 자, 그래서 이 원가 부담 누가 되는가? 전부 다 의뢰인한테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고, 마지막으로 이건 뭐 대망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전부 다 그 뭐 업계 사실을 잘 알고 잘 돌아가는 거 아는 분들의 모든 꿈이죠. 이거는 건축인데요. 컨설팅비죠, 컨설팅비.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겠습니다. 이런 헌 건물짜리 5층 건물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제 매수인이 산다라고 했을 때, 이걸 사서 헌 건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용적률에 대한 완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차장 부지에 대한 완화라든가 그런 것들로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지으면은 뭔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매수인이 헌 건물을 사서 신축 건물로 바꾸려 그래요. 예를 들면 8층짜리 건물로. 자, 그런다 그랬을 때 이거 철거비 들어가죠. 새로 만들려 그러면. 자, 근데 요거 때 새로 지으려 그러면 공사비 들어갈 겁니다. 감리비 들어갈 거고요. 설계비 들어갑니다. 그리고 공사 전반적인 인테리어비 들어갈 거고, 여기 나오는 전반적인 모든 부대 비용이 들어갈 거, 이걸 통상 원가라고 보는데요. 그 원가를 건설사에서 진실되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고요.
건설사에서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한테 조금 부풀려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원래 총 원가가 진실된 원가가 5억이다라고 하면은 실제 의뢰인한테는 5억이 아니라 7억이라고 브리핑을 하고요. 이 그 건설사한테 7억을 지급하는 순간 이 차액 5억과 7억의 차익인 2억만큼이 어떻게 리베이트라고 하는 소개 수수료 개념으로 공인중개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이 2억을 그냥 받으면 어떻게 돼요? 전부 다 초과보수 순가중개 계약으로 들어가니까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빼돌리냐, 바로 건축 수수료를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2억을 받아냅니다. 그러면은 문제는 크게 없어요. 근데 문제가 뭐야? 원래 5억짜리를 매수인은 7억짜리로 공사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5억만 부담해도 됐을 거를 7억으로 부담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2억만큼의 돈을 더 내고 산 거예요. 그러니까 5천 원짜리를 7천 원 내고 산 거예요. 똑같은 물건인데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업계에서 안 알려진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쫓고 이제 알고 이걸 인지를 하는 순간 공인중개사들은 자꾸만 이제 이런 쪽으로 눈이 좀 돌아가죠.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해봐야 돈도 안 돼요. 나중에 진짜 큰 물건 만지는 그런 공인중개사들 보세요. 원투룸 중개합니까? 중개보수 30만 원, 40만 원, 50만 원, 60만 원짜리 빌라 이런 것들 안 해요. 빌라도 전세 사기 되는 물건이나 빌라 중개하지. 전세 사기 리베이트 2천만 원, 3천만 원짜리 받는 거나 중개하지, 뭐 150만 원, 200만 원짜리 그런 거 빌라 중개 안 해요. 그냥 자기들이 투입하는 노동력보다 얻는 가치가 적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일 안 합니다. 그냥 큰 물건만 해요. 큰 물건만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뭐 흔하진 않아요.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이제 흔하진 않는데,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적인 모든 의뢰인들이 이런 사실은 좀 알고 있어야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고 그 진실된 가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지불하는 금액과 진실된 금액의 어떤 차이점을 그 차이 금액을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이거 말고도 사실 숨겨진 내용들 되게 많아요. 이제 업계에서 워낙 이게 지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게 해소가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더러운 짓거리 많이 합니다. 굉장히 그 정상적인 어떤 사회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되게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.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토악질 나오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고요. 다 알려드릴 거예요, 제가 알고.